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교차로 튀르키예. 한때는 유럽의 호랑이라 불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자랑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유럽의 병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보스포루스 해협의 야경 뒤에는 상상조차 힘든 경제적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합성이나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이스탄불의 민낯입니다. 한쪽에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마천루가 솟아있지만 바로 그 담벼락 옆에는 무너져가는 판자촌이 다닥다닥 붙어있죠. 현재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은 공식 집계로만 60%가 넘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1년 만에 3배, 4배가 뛰는 미친 세상이 된 겁니다. 시민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이 긴 줄이 보이시나요? 명품을 사려는 줄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할크 에크맥 즉 저가빵 배급소와 풍경입니다. 시중 빵 가격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싼 빵 하나를 사기 위해 노인들이 새벽부터 비를 맞으며 몇 시간씩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24년 튀르키예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석유 파동이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경제적 대참사의 중심에는 20년 넘게 권좌를 지키고 있는 단 한 명의 남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킬 때 국가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오늘 경제 대참사 보고서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튀르키예가 지옥이었던 건 아닙니다. 시계를 2002년으로 돌려보죠. 당시 집권한 에르도안은 튀르키예의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IMF 체제를 조기 졸업시켰고 서방 세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죠.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기적의 우상향입니다. 집권 이후 10년 동안 튀르키예 경제는 연평균 7.2%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2011년에는 무려 9.2%를 찍으며 중국 다음 가는 성장세를 보여줬죠.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브릭스 BRICS 다음은 튀르키예라며 돈을 싸들고 몰려왔습니다. 도시는 돈으로 넘쳐났습니다. 이스탄불 곳곳에선 마천루가 올라갔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과 다리가 건설됐습니다. 두툼해진 지갑을 든 중산층은 쇼핑몰로 몰려들었죠. 에르도안은 경제 대통령으로 추앙받았고 그의 지지율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013년 이스탄불 깨지 공원 재개발 반대 시위는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폭발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에르도안은 대화 대신 물대포와 최루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을 이자 사냥꾼, 서방의 음모라고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2016년 7월 15일 군부 쿠데타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에르도안은 이를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 반대파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대숙청 그 자체였습니다.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장성급 군인의 81%가 해임됐고 판사, 검사, 교사, 공무원 등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갔습니다. 문제는 이때 경제와 국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던 전문가 집단이 싹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된 셈이죠. 전문가가 사라진 자리는 에르도안의 고집이 채웠습니다. 그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주장을 펼칩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에르도안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물가가 오른다. 금리를 내려야 물가가 잡힌다는 기적의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이 당연히 반발했겠죠. 하지만 에르도안에게 독립성은 없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가 5번이나 바뀌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금리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튀르키예를 탈출했습니다. 자, 이 끔찍한 차트를 보시죠. 2010년대 초반 한 달러에 1.8리라 수준이던 환율이 30리라를 뚫고 40리라를 향해 수직 상승합니다. 내 돈의 가치가 10년 만에 98%가 증발해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평생 모은 자산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니 실물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스탄불의 집값은 1년 새 5배, 6배가 올랐습니다. 40만 리라짜리 집이 자고 일어나면 200만 리라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태워진 수준입니다. 여기에 2023년 대지진까지 겹쳤습니다. 이재민들은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흙바닥을 뒹구는데 국가는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아이폰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세금이 덕지덕지 붙어 3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걸 사기 위해 청년들은 6개월치 월급을 털어넣어야 합니다. 거리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환율 차익을 노린 외국인 관광객들은 명품 매장을 싹쓸이하며 쇼핑 천국이라고 웃고 있고
그 옆 식당에서 현지인들은 밥 한 끼 가격에 손을 떨며 계산서를 쳐다봅니다. 같은 공간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세상. 이것이 튀르키예가 마주한 비극입니다.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이 나라엔 답이 없다고 느낀 의사, 엔지니어, IT 개발자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연간 40만 명이 넘는 두뇌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경제 파탄은 결국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스탄불 시장 이마모올루가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며 에르도안을 위협했죠. 지난 대선과 총선은 에르도안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바뀌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칼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한 정권은 경쟁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야당 인사에게 징역 2430년을 구형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현실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라이벌들의 손발을 묶고 언론을 통제하며 에르도안은 결국 권력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그는 국가 재정을 털어 포퓰리즘 돈 잔치를 벌였고, 그 청구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더 큰 물과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에르도안은 살짝 태도를 바꿨습니다. 금리를 다시 올리긴 했죠.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신뢰도가 금리 조금 올린다고 돌아올까요? 시장은 여전히 에르도안의 금리 인하 본능이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심시크 재무장관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춥고 내리자니 물가가 폭발하는 진퇴양난. 이것이 바로 에르도안노믹스가 남긴 처참한 유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실험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화려한 이스탄불의 뒷골목에서 오늘도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만났을 때 한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튀르키예는 우리에게 피눈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대참사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